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토탈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9월 25일 일요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근 의원님, 이명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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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일요경마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토요경마 못지않게 뭐 절대 강자 강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능력 편차 크지 않은 말들이 11개 경주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텐데 여하튼 이번 주 1위 경마는 좀 조심을 하십시오. 자, 거두절미하고 한 경주씩 풀어갑시다. 자, 1경주입니다. 역시 이시마필드 1000m죠. 자, 등급이 좀 떨어집니다. 4번 안양치타 410kg짜리 말이 지난번에 김혜성 교수 선행 나가서 버텼죠. 뭐 직전보다 뭐 편성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박으른 교수인데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이고요. 같이 뛰었던 6번 거친 얼음 12번 매니스카이가 인기 말이고 나머지는 뭐 1번, 2번, 8번, 11번, 뭐 10번 의심은 조금씩 가는데 신념은 안 들어오는 그런 조금 등급 떨어지는 신마들입니다. 아니었니? 안양치타 질점 불량절에서 선행을 버텼던 마필 좀 체중 점검을 하시 바랍니다. 조개가 너무 셉니다. 조개는 굉장히 잘했는데 조개가 너무 세요. 6번 뭐 거친 오름은 아웃이었는데 마필이 퍼져버려.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2번 매니스카이, 8번 기저귀 제왕, 기저귀 제왕도 이혜동 기수가 조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7번 더불어 더 밀어붙여도 조개하고 계속 발전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기존 마필보다도 12번, 7번, 8번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기 마필 장담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이거는 뭐 신마들이 조교를 잘하고 나오기 때문에 신마들 보고 해야지 뭐 저거 인기 기수도 놓고 옆에 저거들 들어봤자 본전인데. 자, 우리 이 기자. 일단 뭐 다음마 전 안양치타는 기본적으로 최고가 작아도 인정하고 싶고요. 여기 10번 매니스카이 같은 경우가 이게 30조가 거의 10마 승부가 없는 가운데 직전에는 일단 승부를 한번 걸어봤다는 거에서 이마필에 상당히 기대치가 좀 있다고 봐지고요. 이번만 파워스윙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기승기수와 마주의 10마 승부는 굉장히 센데 반대로 관리하고 있는 38조의 10마 승부가 워낙 좋은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2년간에 단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파워스윙은 어떨지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그 호크잉을 안 잡았는데 오늘 아침보다도 전번부터 조겼는데 이 마필 제일 앞에 나가. 어떤 마필과 병합할 때 보면 이게 쭉 나가. 여기 보니까 호크잉이야. 그래서 조교는 진짜 잘 해놨어요.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이 집 마방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끌고 들어오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아니 진짜 조교는 힘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1경주 뭐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가볍게 하십시오. 이거는 솔직히 4번 안양치타 선행은 가고 가더라도 후차권 솔직히 문세인 기수의 6번 거친 오름 확실히 신경 안 하고요. 왜냐하면 거친 오름이 이상혁 기수가 2번 타던데 이상혁 기수가 12번을 탔기 때문에 문세인 기수가 이걸 탄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6번, 12번이 상태는 오히려 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안혜원님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말들이 뭐 어느 놈이 뛰쳐돌아도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능력 신마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뭐 한동안 또 육군에 머물러 있을 그런 쭉쭉 치고 올라갈 능력 신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들부터 해서 조금 점검을 한두 하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하십시오. 저는. 자, 이경주입니다. 육군의 1200입니다. 역시 기복마들인데 워낙 보여준 것이 없죠. 5번 3점 매그넘이 두 번의 경주 3차
여기에 8번 자성군주 오랜만에 지난번에 한번 들어왔죠. 근데 보중이 또 2.5kg 늘어난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조그만한 말 3번 민트, 이셔마필 6번은 유정예 장군. 유정예 장군도 직전 앞에 한번 썩 나가서 무너졌습니다만 앞에 나가는 모습. 긴가민가하는 말들입니다. 이것도 아니었네. 그래도 8번마 자성군용 부중이 너무 높고 8조만 나오고, 그래서 저는 5번마 삼정매거넘, 그리고 6번마 유정 여장군이 또 조교를 안 타고 오늘 아침에 9시에 나니까 또 괜찮더라고. 5번 6번? 네, 5번 6번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다른 마필이 없어요. 마필 추천하는 마필이 없어. 추천하는 마필이. 저 이게 8번만 자성군주가 더 많이 팔리겠다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팔리겠죠. 그래도 근데 5번 6번 8번 세 마리는 인기입니다. 3번만 민트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같이 50용 마땅히 달고 지난 7월 달에 민트가 이겼습니다. 자성군주를. 그 자성군가 팔리면 민트는 당연히 팔려야 돼요. 왜? 이번 경주 앞선이 빠르지 않은 가운데 지적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8번만 자성군주를 배팅하느니 3번만 민트 쪽에 좀 더 후차권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메리트는 없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5번, 6번, 8번 인기마필, 3번 민트, 김도준 기수, 말 쪼매나 말, 신념은 안 오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배팅하기는 뭐 큰 돈 들어갈 가치는 없습니다. 안말들 경주인데 일단 5번, 6번의 전력이 5번, 6번 인기 말들이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6번만 유정예 장군은 잠재력이 더 있는 말입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5군의 1000m고요. 역시 기복을 보이는 말들의 1000m. 좀 의외로 좀 치열한 경주죠.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마리 노리고 있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데뷔 전에 선행으로 이동화 기수가 잡아 돌렸던 8번 서클댄스 이세마필 예하고 1번 실버 그레이캣하고 4번도 좀 팔리겠죠. 컴플리트 위너. 여기에 외곽에 10번, 11번, 12번. 배당판은 좀 혼잡합니다. 아니요. 이번 경기는 8번마 셔클댄스 적전에 이제 선행을 갔었는데 솔직히 이번 경기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뭐 1번마 실버 크리켓도 있고 뭐 지금 하이어드림, 선유, 레이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5번마 데저트 이 거리 29조 있을 때 조교를 안 타가 지금 그 53조로 와가지고 직전부터 조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마필이. 왜 최원준을 이거 계속 태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우리 아내님이 뭐라 하라고. 최원준 기수 뭐라 하라고. 그리고 트리플 챔프는 지금 46주 만에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교는 한 3개월 이상 했나? 3개월 이상 했습니다. 이거. 자, 1번마 실버 그레켓이 이제 부중 2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병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 10번, 1번 좀 3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자. 자, 지금 생각해보면 1번만 실버 그레이켓은 어떻게 지난 6월달에 입성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고 최근에 뭐 편성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뭐 조건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계속 하는데 제복 경주도 마이너스 4kg 감량 2점에 단거리 1번 게이트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월하게 입성을 장담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11번 선유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지만 계속해서 쥐어 짜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복귀상으로 본다면 7번만 해리온도 확실히 직전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 회복을 보인 건 사실이고요. 8번만 서클댄서 같은 경우는 분명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마필의 바로 윗단계인 50조에 있는 누덜펑을 본다면은 단순 선행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8번 서클댄서 뭐 충분히 뭐 연투 가능성에 무게감을 조금 두고 싶습니다. 자, 인기발들이 조금씩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기본 능력이 한 등급 위인 말이 있습니다. 얘 동기는 지금 저 2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에서 앞선 맞고 제가 노리고 들어가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자, 4경주입니다. 5군에 1200이고요. 저거는
인기 마필들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4번마 로열파크 2세마필, 14번 꿈의 실현 2세마필, 2마필 일단 좋고요. 여기에 뭐 1번 로열 정상, 2번 세맥라이트, 9번마 드림미스. 드림미스가 최근에 상승세로 또 무섭습니다. 이렇게요. 뭐 기본 인기 마필들인데, 저 외곽 13번 럭키 아이도 뭐 인기는 모으겠네. 자, 아니. 저는 4번마 로열파크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문제는 10번마 듀얼 폭풍이 51주에 있을 때 인기 1위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조교 때는 날라다니는데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항상 발주가 안 되는 마필.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이 안유리 기수가 발주가 잘 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출발만 되면은 한 발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안 돼서 그 문생 기수가 타고도 항상 아쉬움 남기고 있는 마필. 저는 10번마 듀얼 폭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입니다. 자, 로열파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자, 이게 일단 이세마 필들이 워낙 직전 데뷔전 때나 직전 경기 때나 좋긴 좋았어요. 여기에 고마 드림에서 상승해 좋지만 가장 복병은 솔직히 저는 체구는 작지만 직전 공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뛰었던 7번마 전설에만 해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봐요. 이게 1월달, 2월달 그 추운 겨울에 선입선행으로 가면서 좋았던 모습 속에 직전에 오랜 공백을 깨고도 등지기와 빅파이어, 빅파이어의 마지막 추위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등지기를 압박하면서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최고의 복병은 체중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직전에는 체중이 불면서도 좀 좋았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쉽게 빠지지 않다라면은 7번만 전설에만 해도 상당히 51kg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것도 이세마 4번, 12번 중에 4번이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나아 보이고요. 14번은 뭐 전기가 조금 불리하죠, 이동해서. 근데 이세마필 일단은 뭐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이자들과 이야기했던 복병권, 우리 아내님이 이야기했던 복병권, 얘네들까지도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되는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시다. 5근에 1300이고요. 자, 이것도 좀 사실 좀 선행마도 많고 좀 혼잡스러운데 능력으로 보면요. 13번은 나름의 영혼,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언급해드리면서 추천 레이스로 가져갔는데, 물론 봄동이가 덜 팔리고 다이돌핀 문세인 기수가 배당판을 잡아먹어서 복숭식 7.8배로 제법 저거 할 때는 뭐 한 3-4배 나와야 될 배당이 문세인 기수 다이돌핀이 많이 인기를 잡아먹어서 7배, 7.8배면 저는 그래도 거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솔직히 좀 막군까지 먹었는데, 나름의 영혼이 뭐만 미스 마이더스 우수성으로 이 데뷔전에 1000m 때 데뷔전에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다가 지난 7월 달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살아난 말이고요. 이건 능력마입니다, 사실. 나머지들은 2번 희망 포인트 공백 극복력과 4번 포다르고스 선행 가이드고 9번 미러클 투유 선행발. 강대강은 정확히 저는 판단이 안 서는 말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13 하이 유레카도 살아난 것 같고요. 지난 우리 안희연님 조교 상당히 좋다 해가 요거 때려 먹었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14 하이 유레카까지 상당히 좀. 근데 하이 유레카는 그때 배당이 너무 안 나왔어요. 13.4배. 배당이 엄청 바람 불었어. 머리 끼고 너무나 안 나와. 쌤이 대가리 끼고 붙여가지고 배당이 안 나왔어. 원래 이게 배쳐드는 게 더 좋지 뭐. 단통이니까요. 저는 이제 13번만 나름의 상태 이상이었고, 이제 문제는 4번만 포다르고스입니다. 직전에 그 하만시 기수가 조교를 굉장히 잘해놓고 섰으니까 또 지금 문생 기수로 교체했기 때문에, 또 문생 기수는 조교를 굉장히 자기가 인기 마필을 탈 때는 문생 기수는 조교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좀 무리하다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단 선행 승부는 던지겠네. 또 그냥 또 선행 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원래 전번부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버틴다 생각해요. 자, 4번마 포다르코스를 빼고도 선행마가 많은 그런 경주에서
그래서 추임마 중에 일단은 복병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직전에 나란히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7번마 스페이스타나 2번마 희망포인트, 전반적으로 부담 중에 너무 올라가서 연투의 기대치는 조금 떨어지죠. 그렇다고 10번마 강대강도 솔직히 믿음감이 없어서, 일단은 13번마 나름의 영어는 뭐 강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강축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일단 경기 당일 컨디션과 주로에 따라서 앞이 좋으면 일단 선행마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추임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일단은 나름의 영어는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얘는 워낙 체구가 있는 말이고 얘는 능력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포다르고스의 선행이 꽂히느냐, 이게 무너지면 그 대한 막권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행이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그 대안의 막권들을 조금 가져가시면은 어느 정도 적중의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경주로 갑시다. 4군에 1200이고 요번 경주도 앞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근 의원님은 반대로 추임마 중에 주변 잘된 말 한마디 노리고 승부수를 던진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당판은 이번 뮤진이를 중심으로 흘러갈 텐데 얘가 그동안 51, 51, 52 요렇게 낮은 부담 달고 물론 상대들이 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4.5kg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약간의 선행발이죠. 선입. 근데 최근에 뭐 따라도 갑니다만은 이 레이스를 워낙에 뭐 프로포즈라든지 비오바람, 특히 비오바람이 거의 도주성을 끌죠. 거기에 뭐 외곽에는 플라잉 볼트도 있죠. 네, 플라잉 볼트. 그냥 앞에는 확 그냥 갑니다. 거기에 가장 불리한 애들이 그 바람에 페이스 조절 잘하고 가야 될 말이 12번 대기 속도나 헬켓인데 얘들은 상대적으로 부중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앞에 휘말리지 않고 잘 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레이스가 뭐 헝클어질까봐 겁이 나요. 자, 이게 일단 헝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높아도 이번 뮤진이는 안쪽에서 곱게 아예 마음먹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도 부담이 높아도 솔직히 좀 인정이 되는 거고요. 4번만 비오바람과 10번만 플라잉 볼트의 선행 경합을 헬켓은 직전인지 아예 57km 마음먹고 쫓아갔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탄다라면은 57에서 50이 낮아진 부담 중량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반대로 12번만 대기 속도는 어린 마표이기 때문에 휩쓸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힘을 소진할 수 있어서 일단은 2번만 뮤지니의 일단은 인기마 인정 속에 13번 헬켓이 따라가느냐, 부담 중량 2.4를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선두권 경합에 휘말리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추임마가 먹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선두권에서 끝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전개를 따지자면은 전개를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렇게 안 타줘버리면은 뭐 큰일 나죠. 자, 14마리 1200 게이트 꽉 차 있고 전부 선행마필들입니다. 선행마필들은 그 편안히 선행을 가면 버틸 수가 있지만은 선행 싸움 하면은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막 뮤진이도 계속 51km에 여유 있게 이긴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이착.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서는 무조건 무너진다 생각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찾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아내님 아예 뭐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니다. 무너진다. 지를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비오바람하고 플라잉 볼트 나오면은 대부분 다 터졌어요. 얘들 나오면은 비오바람 자기가 버텨서 터지고 아니면 지가 무너뜨려서 터지고 하여튼 그런 레이스가 많았다는 거 넘겨주시고 추임마 중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7경주로 갑니다. 4군에 1300. 자, 이거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제가 조금 포인트를 이 레이팅 시스템에 따른 부담 중량이 그냥 승급하는 애들을 가라고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기존에 위에 있던 말들보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말들이 너무 혜택이 좋아요. 자, 단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말들 12분만 대보면가 4.5km 이게 지난번에 휴양을 극복하면서 들어왔는데 57 달고 외곽 감고 들어왔는데 52.5 장산 놓기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57 달고 극복을 했는데 53. 봄동이 그렇게 애를 먹이더만 57 달고 지난번 극복했는데 54.5. 안쪽에 모닝스카이는 뭐 조금 가벼워져 있고 슈퍼엔젤 앞말인데도 혜택이 많죠. 얘는 52kg까지. 이렇게 부담중량 승급전 하는 말들 한 번 더 가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빼준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게 다 예. 힘겹게 이기고 올라왔거나 2차가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승급전 말들이 난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아니 나는 그 12번마 대보명거가 이 마필은 원래 그 데뷔전 때부터 장거리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게 1200, 1300을 그 1400에서 이제 무리하게 그 무너졌던 마필인데 기본기만큼 이 마필이 우수하고 부진 이점도 있고 또 그 그레이드 캡틴 국산 1군과 병합할 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번마 대보명가 거리 경험도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대보명가 좋습니다. 자, 일단 승급전 치료 마필들이 좋아요. 다만 4번마 슈퍼엔젤은 앞말에 일단 5세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량 이점을 최소 살려야 되는데 워낙 외곽에 있는 커가는 마필들이 슈퍼엔젤과 같이 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마필들 위주로 좀 더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실버 천지신공이 성공이 자 부중 이점 직전에 가벼워졌던 걸 그대로 입상에 실패해서 그대로 있는데 그나마 본다라면은 기존 마필 중에서 입마필 하나 정도 부담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승급전 치료는 뭐 3살짜리 수말들 대범행과 장단놓기 봄동이 얘네들 그냥 가져가시고요. 천지성공 또 문세영 기수니까 한 번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8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에 1700, 혼합 4군에 1700. 자, 국산마 한두가 눈에 보이죠. 10번마 초원강타, 그리고 나머지는 4번 선젤리고 6번 에코부스터, 8번 데일시나, 9번 퀸즈 팰리스, 외곽에 12번 톡통 여장군까지 여러 두가 팔리는 형국인데 이거는 우리 이기재 추천 레이스죠. 자, 안혜연님. 저는 10번마 초원강타가 또다시 부중 이점도 있고 1700이기 때문에 또 조기 상태 좋고 기본 능력 있고 저는 체중 변화만 이상만 없애면은 또다시 10번마 초원강타가 선행으로 또 1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기자. 물론 10분만 초원강타가 이 부진마 편성에서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마필도 한 번은 워낙 약했던 편성에서 그냥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분명 검증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아닌 추임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중심에 바로 8번마 대일신합니다. 직전에 체중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아쉬움을 남겼는데 체중이 빠졌고 자 체중이 빠지면 더 좋고요. 직전보다 더 찌지만 않는다라면은 훨씬 더 좋다. 8번마 대일신화의 마지막 한 발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일시나 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초원강타는 뭐 주력으로 때리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인기발표고 엮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후경주로 갑시다. 3군에 1400. 자, 요거는 3세 마필들 대거 붙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뭐 4살짜리, 5살짜리 뭐 얘네들 보지 마시고 3세 마필들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예전 능력 같으면은 공룡, 위너스 글로리, 섬광이 얘네들이 대상 경주급 말들이었죠. 근데 공룡은 좀 부산 갔다 왔나 뭐 대상 경주에 나가면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배드선 쪽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때 지난번 못 들어올 쪽에 7월 31일 날 인터뷰가 아침에 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말을 휴양 보낸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룡 위험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마방 휴양을 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 되는 좀 위험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는 당연히 뭐 지금 8주 만에 나오네요. 휴양 갔다 온 겁니다. 그냥 쉬라고. 여기에 5번마 섬광이, 11번 위너스 글로리, 그리고 4살짜리 중에는 10번마 동천의 아침이 지난번 휴양을 극복하고 들어왔죠. 여기에 덕사모의 앞말에서는 9번마 영광의 그날이 52면은
이것도 무시는 못하겠고요. 얘네들조차도 해결이 안 되네요. 아니니? 내가 이번 주 예상하면서 이경주가 제일 어렵더라 솔직히. 그래서 저는 10번마 동천의 아침이 그때 휴양 입고 들어올 때 그냥 이마필이 자력 입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조교 내용을 보니까 조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직전보다 더 잘했습니다. 직전에는 병합을 안 했는데 이번 주는 병합을 이틀 동안 하는데 이 체구가 큰 말들은 걸음이 둔한데 이마필은 유연성이 좋아요. 복복도 시원하게 쭉쭉 나가요. 그 조인공 기수가 탁 때리면 쭉쭉 나가. 그래서 저는 10번마 동천 아침. 좋습니다. 자, 여기자. 이경주가 만약에 1200이나 1300이었다라면은 아마 예측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직선 거리 한번 길게 코너 살짝 돌고 다시 직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추임마가 결코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마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선행마들은 직선에서의 그 치열한 경합이 있어야 됩니다. 1번마 대보웨부터 2번마 골드무지, 외곽에 있는 13번 덕사모 뭐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성광에도 분명 말릴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추임마필 3번마 공룡이 이번 경주 상당히 선전할 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교롭게도 이 공룡이 3월달에 장추열 기수가 쇄골이 부러지면서 이 마필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야락한 마일에 문세영에서 타기 시작하면서 약간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장추열 기수도 상당히 이 마필에 애착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살려내지 않을까. 1400이기 때문에 공룡의 마지막 한 발이 상당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요. 동천의 아침 공룡 좋은 마필들이고요. 저는 뭐 그래도 그 기본 능력은 위너스 글로리가 세다고 느껴지는데 지난번에 좀 문세인 기수가 참 대상경주에서 그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물론 상대들이 셌습니다만 이건 뭐 자리를 못 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터치 모습 플랑이 워낙 레이스 잘 그랬잖아요. 그런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아직까지 눈에 뻔한데 그래서 저는 터지면은 영광이 그날이 이거 5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백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섬광이 위너스 글로리 동천의 아침 공룡 일단 이 네 마리는 어느 예상지는 잡고 갈 거예요. 3번, 5번, 10번, 11번 이렇게 나머지 뭐 덕사모 있는 집이 있고 선행마 중에 안쪽에 뭐 있는 집이 있고 이렇다 보면은 덕사부는 세영이가 잡는 거고 무세영 기수니까 잡히고 뭐 대구만모도 잡히는 집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영광이 그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 아예 백판이 될 수 있다. 근데 57 달고 지난번에 말이 그렇게 뛰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빠지라 그랬거든요. 57 달고 너 못 들어온다. 버티더라고. 난 솔직히 뺐어. 근데 52면은 이거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배당은 막 세게 나와버릴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들어와서 또 배당을 낼 수 있겠죠. 비인기마로. 비인기마 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영광의 그날 복병권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요. 동천의 아침, 공룡, 위너스, 섬광이는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잡고 가십시오. 이 중에. 자, 10경주입니다. 1등급에 1800. 1등급 참 골치 아픈 데 있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팅 관계상 해마루가 57.5로 가장 높죠. 해마루가 참 애를 많이 먹입니다. 잘 뛸지는 잘 뛰는데 또 형편없이 죽일지는 또 사정은 해마루가 소통시대 같은 게임도 안 됐어. 근데 죽일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죽여버리죠. 불가더라고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요. 소통시대 참 이게 뛰는 거 보면 상태로만 뛰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원래 이거 뭐 근데 추입은 뭐 여지없이 하니까 얘는 뭐 늘상 뭐 인기 말이고 늘상 그렇게 뛰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 문제는 3번 매직탑 직전 1군 첫 도전인데도 배당판에 바람몰이 하다가 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기억나는데 상태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발주 직후 낙마. 그래서 천마 브리그 들어오면서 대박이 뭐 삼상승식 만배 나오는 그런 레이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매직탑 4번 야오션사인의 빼러비치는 또 무섭고요. 여기에
8번 스트롱로드, 11번 마이티 잼, 뭐 12번 베스런. 어우, 항상 어렵네요 이거는. 아니 해마루는 지금도 조교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도. 좀 도진 것 같아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또 고개 쳐들어가는 거. 다시 제어가 안, 네. 경주 중에도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버릇 나오면 얘는 안 돼요. 안 나와야 돼. 지금도 그래.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1800 같은데 외곽에서 코너를 돌지 또 코너 돌지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 또 휘말린다니까 10번 게이트. 뭐 1번 게이트면 아예 가버리든가 어떻게 해버리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일단은 57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일단 3번만 매직탑도 기본 스피드가 있죠. 그 다음에 4번만 야오션샤인이 페로비치 기수만 타면 앞선에 붙습니다. 여기에 6번만 천망도 일단 앞에 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아, 어렵네. 그 다음에 8번만 스트롱로드도 12점 앞에가 마방 가서 빨리 적응했어요. 근데 직조에도 좀 아쉽긴 했는데 일단 이 마필도 예전 가닥이면은 스피드가 좀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도 레이팅 때문인지 몰라도 마이티잼이 직전에 바로 1등급 무대에서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장에 빠졌습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나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아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 부담장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낄 이유는 없죠. 얘가 상당히 재밌는 게 아닌가 하는 어좀 봐집니다. 아니 지금 넘어가지 말고 한 마리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나요? 예. 그 4번마 야구 선사인이 직전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임기훈 기수가 조교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계속 끌려가지고 애고로 삥삥 돌았던 마필인데 그 페르비치 기수가 잘 잡았기 때문에 4번마 야구 선사인 그리고 헤이킨도 이번 오늘 아침에 박오름 기수가 병합을 할 때 보면은 좀 가려고 그 좀 파워감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번마 해마루가 쓰면은 솔직히 뭐가 날라오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9번마 헤이킨도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9번을 좀 복병을 먹어요. 저는 3번 매직탑을 매직탑은 상태 여전히 좋고 요걸 잡고 가고 싶고요. 저 이게 전 저는 뭐 11번 마이티잼이죠. ITGM으로. 자, 이런 마필 위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해마루 꼭 뭐 잡고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들어오면 고맙겠습니다만 못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에 1400 짱짱이 붙었습니다. 자, 6구만 썰록은 야, 이거 지금 거의 한 번 빼놓고는 다 들어왔죠. 데뷔전 한 번 빼고는 지금 싹 다 들어왔는 말인데 얘는 참 릴팅 관리를 잘해요. 2등 조금 이기고 2등하고 조금 우승하고 이러니까 5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포인만 해서 일반 경주밖에 못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보니까 이 송민길 조사 이 말을 작전을 잘 쓰는 것 같아. 세게 안 이기고 요만큼 이기고 이길 만큼 이기고 2차가 이기니까 지금 거의 전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전부 다 들어왔는데도 53박자에 또 승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올라오면서도 그렇게 뭐 무리 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참 말 관리를 잘한 거고요. 야오스카이 캣이 또 능력은 뭐 4살짜리로 절정기죠. 근데 부중이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는 게 조금 흠이고요. 9번 빙고스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뛰는지. 10번만 크린업킹은 혜택이 좋습니다. 52밖에 안 되고. 전승대세 지난번에 솔직히 저는 고마웠습니다. 크린업 빙고 놓고 치는데 자기가 넘어가더라고. 그러더니 퍼져주더라고. 그래서 26배짜리 먹었는 기억이 나는데. 아 부럽습니다. 저는 태왕 노크에다가 틀렸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주 페로비치가 토요일 일요일 겹쳐서 죽이다 날이었지 아주 그냥. 이게 사실 이게 들어왔으면은 크린업 빙고하고는 솔직히 어마어마했죠. 아니 너무 얘 좋았어요. 저는 돈이 안 됐어요. 그게 뭐 4번, 14번까지 있는데 여하튼 아니님 이번 경기는 이제 10번마 클린업킹이 키를 잡고 있는데 이런 마필은 왜 불안하냐면은 앞선이 안 서주면은 뒤에서 못 날아오거든. 그렇게 예. 선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스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도 클린업킹을 인정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아 이게 지난번에 그렇죠. 매니뮤직을 때려잡는데 이거 솔직히 지난번에 저도 이거 배당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참 재밌었는 말인데 이 마필은 진짜 그래도 인기만 원투에 4.9배면은 짭짤한 거였어요. 너무 좋았죠. 이번 11번 전승대세는 뭐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고요.
이 아웃스카이캐스는 부담이 높지만 단 무서운 건 하나. 이거는 기승기수가 이 마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일단 어린 마필들이지만 승급전 치르는 6번마 설록과 10번마 퀴름킹은 이건 뭐 2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1등급까지는 고속 승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변수는 기존 마필 중에서 8번마 야오스카이캡과 4번마 블랙트레이는 뭐 항상 2등급 1400까지는 항상 무서운 마필이어서 얘네 둘이 얼마만큼 신의 마필들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3세 마필 부중이 너무 좋습니다. 6번하고 크리너킹이 좋고요. 원래 뭐 야오스카이캐스는 57이라 하도 빼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원래 베르비치 기수가 돌아왔죠. 그 이번 주에 보니까 야오 시리즈들은 베르비치 기수가 다 타죠. 옛날보다 탔단 말이고 네, 페루비치 기술밖에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오는 얘도 그렇고 1등급에 나왔던 야오 그거는 뭐지 야오 하여튼 야오 시리즈는 베르비치 타는 말들은 웬만하면 다 가져가십시오. 자, 이상으로 일요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배팅하는데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예시같이 조금 이렇게 좀 애껴가면서 배팅하십시오. 무턱대고 들이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하튼 편성이 어려운 만큼 정석적으로 참고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